조리제법은 이제 왜 생겨났냐? 귀찮아서. 수학자들은 참 귀찮은 게 많은 거야. 옛날 수학자들이. 게을러. 나도 게을러요. 영상 찍어놓은 거 지금 벌써 2주째니까 하루에 2개, 3개씩이면 몇 개야? 한 20개가 넘어가거든요. 한 번도 편집을 안 했어요. 바로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게을러. 그래서 나눗셈을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나눗셈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차수는 순서대로 사라지는 건 똑같지 않냐. 그럼 순서. 어차피 맨 앞에 있는 최고차인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서 사라지게 하지 않냐 이거야. 그럼 내가 신경 쓸 건 뭐야? 어차피 맨 앞에는 사라지잖아. 그럼 그 다음 것만 잘 적으면 되겠죠. 밑줄에다가. 그 생각을 한 거지. 덧셈이 편해요? 뺄셈이 편해요? 덧셈이 편할까? 뺄셈이 편할까? 당연히 덧셈이 편하지. 덧셈까지도 섞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fx를 x-a로 나눌 때야. x-a로 나눌 때. x-a로 나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1차식이어야 되고요. 반드시 x의 개수가 1이어야 우리가 조리제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할게. 그게 아니라 얘만 조리제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리제법의 결과가 우리가 숫자를 막 쓰죠. 조리제법에서. 방금 말했던 걸 바탕으로. 그 결과를 썼을 때 그 결과를 다시 나눗셈으로 바꿀 때 근데 우리 나눗셈을 안 쓴다 했잖아. 어떻게 쓰더라? 곱셈으로 쓰죠. 검산식으로. 그 검산식으로 만들 때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가 갔을까?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이거 너무, 그거다. 그래요. 우리가 뭐 알고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 있다. 이것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싶을 때, x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싶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개똥이가 열심히 나눴겠죠. 세로 나눗셈으로. 근데 옆에 있는 말똥이가 그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다고 소개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하니까 야 일단 순서에 맞추어서 빈칸 없이 숫자 개수들만 먼저 적어봐. 2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1. 근데 만약에 개똥아 x제곱이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0이라고 적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쓸 거야. 밑으로 쓸 거라서. 그 다음에 여기다 숫자를 하나 적어줄 거거든, 개똥아.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봤었을 때 마이너스 2가 어차피 그 다음 거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잖니.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를 잡고 싶은 거야. 왜? 계속 어차피 맞춰주겠죠. 그 두 개는 더 빼주니까 나눗셈에서 어차피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1인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2면은 힘들어지는 거지. 왜? 2면 왜 힘들까? 얘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이야 2야 여기 적혀준 숫자가 세로 나눗셈에서 1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맞나? 여기가 2이기 때문에 x제곱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런 거 고려하기 싫은 거야. 무조건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해 갔을까?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적으면 되는데 개똥이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말똥이가 개똥이한테. 너 덧셈 좋아? 뺄셈이 좋아? 근데 개똥이가 난 덧셈이 좋아.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적고 어차피 뺄 건데 마이너스 2를 적고 뺄 건데 그 빼기를 미리 해버리자.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적지 않고 플러스 2라고 적자. 그래서 이꼴 제로가 되는 숫자를 적는 거죠. 이해가 갔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2라는 숫자, 이 2라는 숫자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2.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줘요? 두 개를 곱해주죠. 곱해주면 4, 0. 0이니까 0 곱하기 2를 하겠죠.
지금 이 곱해지는 것들은 뭐냐면 그 다음 항들인 거야. 계속. 그래서 2 곱하기 0, 5. 2 곱하기 10, 9. 마지막엔 달아주는 거지. 왜? 나머지가 상수항 쪽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다시 똑같이 2x의 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9라고 읽어주면 된단다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배웠고. 이해 갔을까? 근데 키토웨가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야,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건 이해했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 되는 x값을 적는다고 했잖냐, 너가. 2x-4로 나눈 건 그럼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봐요. 말동이가 좀 더 여기까지 못 배운 거야. 그럼 옆에 있던 새똥이가 지나가다가, 야, 내가 알려줄게. 똑같이 해. 똑같이 하라고? 0이 되는 x가 그냥 적어서 일단 써. 그리고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조심히 적으면 돼. 라고 말해줘. 어떻게? 자,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보고 다시 적어볼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마이너스 1은 너가 이걸 했지만 너가 2x 마이너스 4를 보고 2를 대입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여기다 적었지만 이 조립제법은 무조건 계수가 1로 퉁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뭐라 적어야 될까? 2를 보고 x-2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몫을 적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5 나머지 더하기 9라고. 근데 우리가 개똥아 배웠잖아. 앞에다 적어둔 이것을 나머지라고 나누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뒤에 있는 게 몫이고 더해져 있는 게 나머지지 않냐. 맞나요? 그럼 이제 뭐만 바꾸면 돼? 얘만 뭐로 바꾸면 돼요? 2x-4로 바꾸면 돼. 우리 화장하는 거 저번에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몇 배 해주면 돼요? 2배. 근데 그냥 2배 하면 안 되죠. 화장 지워야 되니까. 다시 2분의 1배.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이 x-1을 2배 해줘서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 이제 노란색끼리 같겠죠. 그러면 는 다시 여긴 그대로 2x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적고요. 9는 그냥 9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x-4 2분의 1 2x의 제곱 더하기 5 플러스 9. 그럼 얘가 이제 뭐라 부를 수 있는 거야? 목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얘가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서 배우거나 혹은 뭐 간단하게 배울 때에는 x-a라고 한다면 그냥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ax 플러스 b로 나눈 목과 나머지 쓸 때는 a분의 1을 곱해줘라라고 해요. 목에다가. 그냥 a분의 1을 곱하면 된다라고 하거든.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렇게 외우면 헷갈려. 애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고생공식편은 다 안 외웠잖아. 우리 다 외웠어? 고생공식편은 다 외웠나? 눈을 피하면 보통 안 외운 거던데 눈을 피하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방금. 외울 것도 많아 죽겠는데 이거 왜 외워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자. 조립제법의 결과를 쓸 때는 뭐만 생각하면 돼? 무조건 계수가 1인 걸로 써야 돼요. 이것만 명심하고 있으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이해 갔을까? 자, 그러면 43번을 40번 우리 했나? 우리 40번 했어요? 숙제였어요. 숙제였어요. 그렇지. 40번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0번 하고 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 또 몇 개 풀어봅시다. 자, 40번 한번 봐봅시다. 40번. 40번은 선생님이 무슨 설명하면서 아마 말을 했을 거라면 40번은 그 화장하는 거에 좀 고급한 그래서 뭔가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한번 봐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세제곱을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 rx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거든.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전개해서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좀 걸리겠지. 시간이 3개짜리 세제곱이니까. 근데 아예 못 푸는 것보단 조금 시간이 걸려도
푸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이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은 전개해서 푸는 거야. 그럼 말똥이가 슬프게 쳐다보죠. 어메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생각합시다. 인수라는 개념 압니까? 인수가 뭐죠? 인수.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인수하고 약수야.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좀 달라요. 인수는 뭐냐면 곱하기에서야.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죠. 2하고 3의 인수인 거야. 6의 인수. 2하고 3이. 6이라는 숫자가 1 곱하기 6으로 쓸 수 있죠. 1하고 6이 인수인 거야. 그럼 걔 모아놓으면 뭐야? 약수가 되는 거야. 나눠 떨어지는 수. 곱하기로 이루어진 수. 이해 갔을까? 인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6이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6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지. 인수로 가지고 있다면 나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 이해 갔을까? 우리는 나눗셈으로 생각하지. 자, 내가 할 거 뭐냐면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혹은 덧셈으로 막 표현하잖아. 검산식으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인수로 x제곱 플러스 1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얘에서는 나머지가 안 생겨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 갔을까? 자,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눕니다. 아니, 좀 더 가자. 10이라는 숫자를. 나머지가 얼마죠? 그냥 1이라고 우리 알고 있고 알려져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왜? 3개씩 하면 하는 게 남을 거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야. 너 3개 가져. 너 3개 가져. 너 3개 가져. 선생님한테 몇 개 남았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개요. 이게 나누기의 개념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쪼개보겠다는 거야. 10이라는 숫자를 9 더하기 1로 쪼개볼까? 항이 몇 개지? 2개죠. 근데 나머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3으로 나누면 있어야 돼. 이 말 이해했을까? 나는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데 그 나머지 1이라는 녀석이 어디서 튀어나온지를 모르겠는 거야.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10을 쪼개봤더니 9하고 1로 쪼갤 수 있고 9는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맞나? 그러니까 1이 나머지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쪼개보자. 얘를 6 더하기 4로 쪼개볼게. 6은 나눠 떨어지죠. 여기서 나머지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녀석인 거야. 항 2개 중에서. 여기서는요. 나머지가 있겠죠. 3으로 더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가 10 나누기 3의 나머지랑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말 이해했을까요?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는 나머지가 안 생긴다고 말할 거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서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건 뭐 나머지라고 말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각을 보잖아. 각각을 나눴을 때 여기서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 그럼 걔들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나머지를 더했었을 때 또 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나눠줘야 돼 사실은. 이 말은 조금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20이 있어요. 2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죠? 2죠. 봐봐. 20을 6 더하기 4 더하기 4로 쪼갤게. 쪼갰는데 좀 세세하게 쪼갠 거지. 나머지 생겨요? 안 생겨요. 나머지 생겨요? 안 생겨요. 나머지 얼마예요? 1이에요. 나머지 얼마예요? 1이에요. 2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2예요. 이렇게. 이해 갔을까? 근데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1. 다 1이죠? 그럼 더하면 된다 했잖아. 얼마예요? 5가 나머지입니까? 그 나머지가 5가 3을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그 나머지만. 이해 갔을까? 그 개념이 우리는 차수였었고 식에서는. 이해 갔을까? 그러면 어찌됐든 식이라는 것을 쪼개었을 때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것과 인수로 가지고 없는 것을 최대한 나눠주는 게 1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인수로 가지고 있는 S제곱 플러스 1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숨어 있는 거지. 만들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
누가 필요합니까? x제곱이 필요하죠. x제곱을 씁니다. 누가 필요해요? 1이 필요하죠. 1을 써요. 일단은. 그리고 같게 만들면 돼요. 자, x제곱 하나 썼죠? x 있어야겠네. 2에서 1 썼죠? 1이 있어야겠네. 이렇게 쪼개주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a와 b라고 읽어서 a 세제곱,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생각하자. 전개하면 되거든. 전개하는 것도 귀찮은 거야. 왜냐면 나머지만 궁금한 거니까. 나머지만. 전개식에서 a라는 부분. a, b로 부른다 했죠. 전개식에서 a가 있는 항은 관심이 없죠. 나머지에서. 그치? 근데 우리가 전개식에서 곱셈 공식을 외워서 알잖아. a 세제곱, a 제곱 b, a b제곱, b 세제곱으로 다 a가 있잖아. 맞나요? 그럼 걔들은 관심이 있어 없어? 어차피 나머지 나눠 떨어지거든. 나머지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보면 돼 우리는?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나머지가 될 수 있을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확인합시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 x의 세제곱, 3x의 제곱, 3x 더하기 1. 얘를 누구로 나눌 거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겠죠. 차수가 안 맞지? 그러니까 아까 뭐랑 똑같은 거야? 나머지가 1이고 더해서 내 5가 돼버리는 거. 그럼 더 나누면 된다 했잖아. 한 번 더 얘를 뭐로 나누면 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 나눈 나머지가 우리는 rx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갔을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여기에서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부를 것인데 이 rx와 이 rx가 동일하다. 나누는 것 똑같지만 나누는 식 x제곱 플러스 1은 똑같지만 나눗셈을 당하는 식은 달라졌죠. 하지만 그 나머지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얘로 나누면 돼요. 뭐 직접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곱셈을 이용해서 나눠도 되고요. 이해 갔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됐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을 할 건데 여러분, 자, 43번을 먼저 봅시다. 43번. x의 5제곱, x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큰일 났죠. 1차식으로 나누는데 앞에 있는 개수가 바뀌는 것까지 허용을 했잖아, 우리가. 근데 차수가 높아진 거야. 당황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의 5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고 할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자, 조지 말고 중요한 겁니다. 이 식을 바라봤었을 때 2차식으로 나눈 거잖아. 그쵸? 왜 우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사실 이 식을 봤었을 때요, 안 배운 사람이 보잖아. 그러면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qx 곱하고 1을 더한 것 뿐이야. 왼쪽과 오른쪽은 단위가 같겠죠. 맞나? 근데 이렇게 한번 봐보자는 거야. 얘나 어차피 동일하잖아. x 플러스 1의 제곱 말고 x 플러스 1로 나눌 수 있지. 무엇으로 되는 건 나눌 수 있으니까. 차수만 맞다면. x 플러스 1로 나눠보자 이거야. 얘를. 그럼 나머지만 얘기를 해볼게. 나머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여기서 나머지 생기겠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녀석과 좀 동일하겠다는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보자 이거야. 나눠봅시다. 5차
1 적어야 돼. 그치? 자릿수 적혀야 된다. 자릿수 지켜야 된다 했죠. 4제곱이니까 0, 3제곱이니까 0, 2차니까 1, 1차 없으니까 0, 상수항 1.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보자는. 어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써봅시다. 처음엔 그대로 쓴다 했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0, 1. 맞나? 근데 x 플러스 1로 한 번만 나누면 a, b 중에서 하나는 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못 구한단 말이야.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야. 이해가 갔을까? 한 번만 더 나눠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3. 그럼 여기서 A하고 B를 어떻게 구해요? 이게 문제거든?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조립제법을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조립제법을 식으로 바꾸면 돼요. 항상. 이해 갔을까? 그걸 한번 해볼게. 노란색. 첫 번째, 이 조립제법에 대해서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누구를? 둘, 셋, 넷, 5개. 5개니까 4차식이죠. x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을 0, 0이니까 안 쓰겠죠? 을 누구로 나눈 거야?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로 나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몫이 뭐가 된 거야? 얘가 몫이라 했죠, 여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맞습니까? 나머지는 얼마야? 나머지는 3이 되겠죠. 제곱이랑 x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합격. 끝나고 사탕 받아가세요. 근데 사탕이 그 목에 좋은 사탕이라 좀 맛이 없는데. 아무튼. 이해 갔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요거 볼게요. 요 조립제법에 대해서 또 식을 한번 써볼게. 조금 빠르게 쓸게. x의 5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은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이번엔 얘가 몫이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가 1이라더라. 맞습니까? 맞나요? 근데 두 개를 연립할 겁니다. 적당하게 대입할 거야. 얘가 얘랑 같으니까. 맞습니까? 대입할게요. x 더하기 1 중괄호 x 더하기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하고 더하기 3 중괄호 닫고 더하기 1이라고. 맞나? 자, 헷갈리니까 밑에 있는 노란 거 그냥 지워버릴게. 자, 파란색과 흰색 쓴 거 맞아요? 올바르게 썼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전개해 봅시다. 전개해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이 녀석이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이 녀석이죠. 그리고 얘만 곱하면 여기 곱해야 되잖아. 3x 더하기 1 플러스 1.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을 나눴을 때. 여기가 목이 될 것이고. 이거 이해 갔을까? 이거 이해 갔을까? 나머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 이해가 조금 편하게 조립제법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왜 그렇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이해가 편하려면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검사식으로 적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문제도 똑같은 거야. 그 밑에 문제도 우리가 배웠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근데 그것도 한번 직접 해볼게. 자, 한번 봐봅시다. 44번.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 8 x 세제곱 4
x제곱 4x 플러스 9가 있는데 얘가 a 2x 플러스 1의 세제곱 b 2x 플러스 1의 제곱 c 2x 플러스 1 더하기 d a, b, c, d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맞나? 자,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나 원리를 또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래서 조리제법을 안 배웠어요. 근데 안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내가 여쭤봤어. 어떻게 여쭤봤냐면 이 문제를 만난 거야.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생님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과 d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양변을 똑같이 2x 플러스 1로 나누면 안 생기고 안 생기고 안 생기니까 그때 나머지가 d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거야. 맞죠? 또 그 몫이 나올 건데 몫이라는 것은 결국 2x 플러스 1로 묶이는 거잖아. 그 몫을 묶었을 때도 c는 혼자 있죠. 이제 없으니까 묶어졌으니까. 또 몫을 2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c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대견해 했었어. 선행했냐? 아니요,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봐라. 하고 나서 알려주셨지. 개고생했다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개고생하면 안 되니까 방금 말했던 게 원리예요. 2x 플러스 1로 나눌 겁니다. 2x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우리가 알기로 2x 플러스 1로 나눌 때 그냥 나누면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조리제법. 비록 x의 개수가 1이 아니더라도 일단 할 수는 있다 했잖아. 그래서 조리제법을 해볼 거야. 조리제법을 하기 위해서 8, 4, 4, 9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겠죠. 2x 플러스 1이니까 이꼴 제로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겠지.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썼어요. 써서 계산합니다. 8, 마이너스 4, 0, 0, 4, 마이너스 2, 7. 내가 생각한 건 또 나누는 거였지, 몫을. 또 나눕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 6. 맞나?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이너스 2분의 1로 또 합니다. 왜? 총 몇 개니까? 3개니까. 2x 플러스 1이 세 번째 남아있을 거니까. 맞나? 그래서 한 번 더 하니까 8, 마이너스 4, 맞나?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A가 8이고 아까 그 말한 거에 그대로 해서 A가 8이고 B가 마이너스 8이고 C가 6이고 D가 선생님 7입니다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대견해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대 때렸어요. 틀렸다고. 이씨. 왜 틀렸는지 설명해 주셨지. 잘 보자. 2x 플러스 1로 나누었기 때문에 개수가 2라는 변함이 있다는 거야. 너는 그 2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눌 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리제법에서 어려울 때 이 조리제법의 식을 다시 검사식으로 적어보는 거라 했잖아. 적어볼게. 얘는 어떻게 되죠? 8x 마이너스 4가 2x 플러스 1이야? x 플러스 2분의 1이야? x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얘가 8, 얘가 마이너스 8이에요. 맞나? 맞습니까? 몫이 8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또! 이 부분에서 또 적어봅니다. 조리제법을. 그러면 8x제곱 더하기 4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8x 마이너스 4이고 나머지가 6이라는 거야. 맞나요? 8x 마이너스 4 나머지가 6. 근데 8x 마이너스 4가 동일하잖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1 그냥 바로 곱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8은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8은. 그러면 8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다 곱해야 되죠. 다. 요거 전체에다가 요거 전체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8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맞나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네. 여기 있는 색깔을 구분할까? 색깔 구분 안 돼 있어서 힘들어.
자, 여기. 얘가 얘예요. 약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조리제법 있죠? 이 조리제법의 결과가 지금 여기 윗줄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8x, 이 파란색, 이 8x 마이너스 4, 이 8x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거야. 대입했었을 때 각각의 항에 x 플러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을 곱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을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한 거야. x 플러스 2분의 1을 여기와 여기에 곱해준 거예요. 곱한 거 쓰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이 제곱 8인데 8 그냥 앞으로 보내버려서 8 x 플러스 2분의 1이 제곱이라고 쓰고 뒤에도 마이너스 8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또 곱해준 거 위에다 쓴 거야. 근데 나머지 6은 그냥 그냥 6이고. 이게 갔을까? 이게 빨간색. 이게 빨간색. 여기까지 오케이? 마지막 흰색. 얘를 갑시다 이제. 8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9는 여기 있는 그대로만 씁시다.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더니 8x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빨간색끼리 같죠? 빨간색끼리. 맞습니까? 자, 네모로 칠까? 네모로 치기 좀 더 잘 보이니까 네모. 이 두 개는 같습니다. 대입할게요. 대입할 건데 대입하는 거 쓰면 좀 귀찮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을 여기 밑에다 곱한다라고 생각할게. 이게 갔을까요? 그걸 써보자. 각각의 항에 x 플러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8 x 플러스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8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6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7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을까요? 자, 마지막 노란색. 같아요, 안 같아요? 얘는 2x 플러스 1을 원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 돼 있어? x 플러스 1. 2배 해야 될까? 8배 해야 될까? 왜 8배죠? 세제곱이니까. 2가 들어가려면 세제곱해서 들어가야 되거든. 2 갔을까? 세제곱 때문에. 2 갔을까요? 앞에 있는 딱 8이 있죠. 2의 세제곱. 그래서 a는 얼마? a는 1이 되겠죠. 여기 2배 해주고 싶죠? 근데 제곱이 있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4배 해야겠죠. 그럼 나누기 4를 했다라고 치니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1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냥 2 곱하면 되겠죠. 6에서 2를 빼버리니까 얼마? 3이 되겠죠. D는 그대로 7이 되겠죠. 이해 갔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리제법의 결과를 검산식으로 적을 수만 있으면 이해가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배웠잖아. 외우면 되겠죠. 만약 일반적으로 X라고 돼 있었어. 그럼 여기 있는 숫자 8, 마이너스 8, 6, 7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맞나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곱해지는 거 있다면 그걸 약간 고려하면서 생각하면 되겠네. 세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적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헷갈리면 적으면 돼요. 적는 게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립니다. 말하면서 적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직접 적으면 1분도 안 걸릴 거야. 그러면 조금 더 A, B, C, D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됐을까요? 그래서 조리제법에서는 한 요 정도만 좀 조심해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다항식 연산의 활용은 뭐 굳이 선생님이 뭐 많이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48번만 빼고. 48번 같이 볼 건데 50번 있잖아요, 친구들. 50번. 정말 유명한 문제고요. 그 당시에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을 때 오답률이 꽤 됐었던 30번 문제입니다. 근데요, 내가 쓰는 풀이와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풀이와 정확하게 답안지랑 일치합니다, 그냥. 그래서 닮음을 이용하거든요. 왜 닮음을 이용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꼭. 알겠죠? 50번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잘 안 풀려, 그러면 답지를 살짝 보세요. 얘는 답지를 보는 게 오히려 나아.
선생님이 가르쳤던 가장 훌륭한 학생이 있거든요. 걔는 100점을 맞아, 모의고사를. 근데 답안지를 보는 애야. 내 풀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 하나가 얘였어. 50번. 그래서 얘는 그냥 답지 보면서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 안 되잖아.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해 갔을까? 숙제 해온 거에서도 여러분 숙제를 해오잖아. 모르는 게 있잖아. 그럼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몇 쪽에 몇 번. 그래야 선생님이 알아요. 안 적어 놓으면 그냥 없다고 생각할 거야. 이해 갔을까? 스스로 요구하세요. 스스로. 자기가 챙겨야 돼요. 알겠죠? 아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적어놔. 그리고 선생님이 알아서 고를 거야. 이거는 힌트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따로 설명할 거고.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거고. 이해 갔을까? 이거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11쪽에 12번. 자, 11쪽에 1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요,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문제에서. 하나 있습니다. 외워야 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11번에 12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AB와 BC와 C, A가 합과 같다. 이 얘기. 얘가 시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어디로 가면 좋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있죠. 우리 이거 막 하죠. 걔가 0이래. 0이래요. 얘가 뭘 의미할까? 자, 아직 우리가 인수분해를 안 배웠으니까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결과를 알고 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하죠. 두 개 곱해서 0이랍니다. 우리 2차 방정식의 원리죠.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야. 그래서 이 세제곱짜리의 식, 3ABC까지의 식이 0이라는 것은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얘가 0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쓰면 되는데 조금 더 볼게. 자, 이거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봅시다. 양변에 2배 해줄게요.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배웠던 거. 2배 해주면 2A 제곱, 2B의 제곱, 2C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 마이너스 2배 BC, 마이너스 2배 CA가 되겠죠. 맞나? 자, 얘랑 얘 하나씩 완전 제곱식이죠. 얘랑 B제곱 1개, C제곱 1개 완전 제곱식이죠. 얘랑 C제곱 1개, A제곱 1개 완전 제곱식이죠. 써볼게요.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은 0이라고 한답니다. 실수라면, 우리가 복수수 배웠으니까 복수수 말고 실수라면 더해서 0이 되는 거,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죠. 얘가 0이어야 되고요. 얘가 0이어야 되고요. 얘가 0이어야 돼요. 얘가 0이면 A 빼기 B가 0이니까 A랑 B랑 같죠. 얘가 0이면 B랑 C랑 빼는 거니까 B가 C랑 같아야겠죠. 마찬가지 C랑 A랑 같아야겠죠. 즉 A가 B와 C가 전부 같아야 돼요. A 이퀄 B 이퀄 C예요. A 이퀄 B 이퀄 C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보였잖아요. 그럼 얘가 A, B, C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A, B, C가 같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래요. 12번에서 A는 3분의 2, B도 3분의 2, C도 3분의 2 쉽게 나옵니다. 넘어가겠게요. 15, 16번. 12쪽에 15, 16번.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15번은요. 15번은 가능하면 15번은 다시 한번 써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걸 활용하면 돼. 15번은 특히나. 아마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건데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주로 된 게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 나머지가 안 나온다야. 그쵸? 인수로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나머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가 우리가 배웠던 거야. 오늘. 맞나요? 그걸 잘 생각하면 디귿이 풀릴 거예요. 자, 16번. 16번에서
당시 px를 x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뭐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입니다. 근데 원하는 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뭐 몫이 있을 거고 q 프라임 x 나머지가 얼마이고 싶다? 3x 플러스 b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배웠잖아. 얘도 사실 배웠어요. 오늘 배웠어. 이 식도 px고 이 식도 px죠. 맞아요? 일단 맞는 거 봐봐. px죠. px를 x 플러스 2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야 돼? 3x 플러스 b가 나와야만 하죠. x 플러스 2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죠. x 플러스 2 제곱으로 더 나눌 수 있죠. 얘를 x 플러스 2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누구야 돼? 3x 플러스 b 해야겠죠. 오늘 배운 거죠. 이해가 갔을까?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선생님 뭐라 그랬냐? 나누고자 하는 식을 앞에다 그냥 적어버리는 게 제일 좋다 했잖아. 그럼 적고 남은 거 x 플러스 2 qx 그리고 여기도 2차식이죠. 2차식은 2차식으로 더 나눌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일단 적어. 그리고 같게 만들면 된다 했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2죠. 여기도 얼마여야 돼? 2여야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똑같이 쓸 거니까. 여기다가 2라고 쓸게요. 근데 얘랑만 쓴 거야 지금 2차만. 얘랑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화장했으니까 화장 지워야겠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2배 8x 플러스 8이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 더하기 ax 플러스 3 그러면 얘 1차식이죠. 얘랑 같아야겠죠. 이 말이 뭐야? 얘를 x 플러스 2로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랑 같다는 거니까. 이해 갔을까?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적당한 덧셈 뺄셈 혹은 좀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나눈다는 게 아니라 묶어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이해 갔을까? 네. 14쪽이네요. 14쪽. 14쪽에서 26, 27번. 자, 26번. 27번은 15쪽 아니야? 그래요. 26번. 26번을 한번 봐보자. 뭐, 이놈의 정제식이 있답니다. 여기서 A0, A6, A12, A18을 구하시오. 이상하죠? 왜냐면, 이거 사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지. 이거 항등식에서 나와요. 우리가 알기론. 항등식에서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다들 개념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할게요, 선생님이. 수치대입법을 써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표현할 수 있었거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뭐 짝수 번째의 합 혹은 홀수 번째 항의 합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었어. 근데 여기 보니까 A0, A6, A12, A18은 짝수 번째 아니야. 홀수 번째도 아니고. 그쵸? 6의 배수니까. 너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FS를 쳐다봐야겠죠. FS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근데 곱셈 공식에 의해서 FS가 정리가 이쁘게 됩니다. 너무 이쁘게 돼요. 어떻게 될까? 1-x와 1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1-x 세제곱. 1-x 세제곱과 똑같이 옆에 세제곱, 그 다음 그 녀석의 제곱이죠. 1-x의 9제곱. 맞나요? 1-x의 9제곱과 1 플러스 x의 9제곱이니까 1-x의 18제곱이죠. 에이, 그럼 두 개밖에 없잖아. A 제로가 얼마입니까? 1. A6은요? 0. 이렇게. 이해 갔을까? 얘는 fx만 정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27번. 자, 27번 우리 같이 풀었었는데, 27번 같이 풀었었을 건데, 혹시 왜 질문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풀었는데, 아니, 안 됐어요. 자, 27번에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게 뭐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완전제곱식이었죠. 좌변이 완전제곱식이니까 우변도 완전제곱식이다. 판별식을 써도 되고
혹은 완전 제곱식으로서 되기 위해서 뭐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쓰겠죠. 그래서 A 값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A 값 찾으면 얼마나 딱 나올 거야. 근데 보니까 보기차식이죠. A 제곱과 A 4제곱으로 표현되겠지. 그래서 아마 A 제곱이 나올 거야. A 제곱이 나와서 A 값을 구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근데 양의 상수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A는 양수입니다. 그럼 그 양수에 A를 대입해서 다시 어떻게 해주면 돼? 대입해줘서 완전 제곱식을 또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 기억에 px 더하기 x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돼요. 아마도 A에다 2를 대입해보면 그럼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줄 때 제곱과 제곱을 풀어주는 걸 명심해야겠지. 제곱과 제곱 풀 때 그냥 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써야 됩니까? 불마 써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2차항의 계수가 뭐래?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만 좀 조심해 주면 되는 거였지. 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자, 34번. 33, 34, 33번. 뭐 여기 어려워요? 16페이지가 어려웠나 보네요. 34번. 우리 같이 한 것 같은데. 34번은? 33번. 33번도. 자, 이거만 보자. 절대 당황하면 안 돼요. 안 배운 곱셈 공식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린 다 배웠습니다. 곱셈 공식을. 자. 어떻게 되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할게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겠죠. 자리로 외우는 거야, 외울 때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X냐 A냐 B냐 이런 걸로 외우겠지만 결국엔 그 자리로 외울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밑에 거는 괜찮죠. 분모는 괜찮아. 근데 분자가 문제인 거지. 분자가 X, Y 제곱 Y 제곱 G의 제곱 X의 제곱. 현장이가 옛날에 Z라고 읽었는데 Z라고 읽었거든. 근데 G라고 바꾼 이유가 있어요. 옆에서 어떤 그 애 학생을 설명하는데 그 학생이 내가 자꾸 Z 하니까 막 키득키득 웃는 거야. 왜 웃어? 하니까 ZZ에서 웃겨서요. 그래서 네 영어 잘하냐? 네 영어 얼마나 잘하냐?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뭐라 읽어? 그렇지? 어떻게 읽어? 약간 좀 우리가 그 영어 공부에 심취하면 R 이렇게 읽죠. R 맞나? 이게 맞는 편 아니야? R. 그래서 어떤 친구가 상무지구에서 일을 했었을 때 R 말이 하는 거야. 내가 좀 놀렸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야 PQR에 대해서 내가 하면서 걔를 쳐다보면 R에 대해서 이렇게 돼. 사이째가 울더라고.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너무 미안하다. 아이스크림 3개 사줬거든. 3일 동안 샀어요, 아이스크림을. 미안해가지고, 그냥, 하지. 아무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얘랑 똑같지 않냐, 이거야. 너무 똑같지 않아? 동그라미 제곱, 세모의 제곱, 네모의 제곱이잖아. 딱 한 번만 써볼게. 뭐 아프니까 말 아낄게요. 그죠? 마이너스 2배.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 상상하자. 곱해보니까 하나만 제곱이고 나머지는 1차야. 하나만 제곱이고 나머지 1차죠. 붙기죠. 이해가 쓸까? 그래서 정리하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직접 제곱해버리면 돼. 이거 제곱해보세요. 누굴 제곱하면 얘가 나올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3개짜리 제곱이죠. 얘밖에 없어요. 이해가 쓸까? 그래서 우리는 곱셈공식 변형을 정말 대표적인 것만 외운 거지 자잘한 걸 외우지 않거든. 그 자잘한 것도 대표적인 걸로 다 설명 가능합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34번.
33번에서는 어떻게 안 됐을까? 혹시? 삼십사 번에서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설명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줄게요. 네. 봤는데 네. 쌤이 저번에 8분의 3인데 3분의 8로 잘못. 아, 함정이었는데. 잘 찾았네요. 합격. A 답이 안 나와서. 값이 2분의 5랑 2분의 1이 나왔는데 아, 2분의 5랑 2분의 1이 두 개 나왔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자. A가 누구죠? X 플러스 Y 플러스 G인가? X 플러스 Y 플러스 G. 세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G 중에 하나는 1이잖아. 1. 근데 꼭 1보다 커야 될까? 걔들은? 그쵸. Y하고 G가 음수면 되잖아. 그쵸. 이상하지? 두 개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근데 나를 좀 더 봐봐. 나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G랑 같은 게 누구야? X제곱, Y제곱, G제곱이죠. 맞나? 음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제곱한 거의 합은 1보다 커야 될까 안 커야 될까? 1보다 커야겠죠. 무조건. 이해 갔을까? X, Y, G 중에서 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몰라. 얘만 봐서는. 왜? 얘가 1인데 얘가 마이너스 2면. 그치? 하지만 얘랑 같죠. 얘랑 같아. 근데 하나가 1이래. 나머지가 다 0이라고 하더라도 1보다 크거나 같겠죠. 2분의 1은 안 되겠네. 이해 갔을까? 네. 혹은 약간 센스 있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 만약에 내가 시험 보는 상황인데 모르겠어. 근데 2분의 1하고 2분의 5잖아. 다 1이라고 했잖아. 누군가는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은 좀 어색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찍을 때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겠지. 이해 갔을까요? 네. 38번. 38번은 네? 36번도 있어요. 그래요? 36번도 있네요. 미안합니다. 36번. 36번은 이거 뭐 하고 싶습니까? 세 개 봐봐. 세 개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뭐가 일정하지? 일정하잖아.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지 않아? 더 해봅니다. 뭐가 나올 거죠? 근데 생각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문제는 이 세 개가 상수로 표현되어 있는 게 달라요, 좀. 그치? 하나가 4면 뭐 3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그쵸? 숫자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아. 하지만 444로 갔죠? 맞습니까? 444로 갔다는 게 힌트야. 444로 갔기 때문에 두 개 갔겠죠? 세 개 다 갔겠죠? 그럼 앞에 거 두 개 갔다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세 실수란 말이 있어. 서로 다른 세 실수야. X하고 Y하고 G는 달라야 되거든. 그걸 고려하면서 앞에 두 개가 같다라는 식을 쓰면은 무슨 식이 하나 더 등장을 할 거예요. 그걸 이용한 문제가 또 쉽게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1등급 수학이라는 교재의 특징, 조금 숨겨놓은 게 많아.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교재야. 유독 그래요, 얘가. 문제 형태가. 됐을까? 넘어갈게요. 38번. 선생님 38번 넘어가겠습니다. 38번은 일단 넘어갈 건데, 안 되는 친구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늘 했던 거. 나눗셈 하면 우리가 뭐 하지, 보통? 식을 완성하죠. 맞습니까? 식을 완성하죠. 그것만 좀 잘 기억해 보세요. 그걸로 fx 더하기 gx와 fx 빼기 gx를 어떻게 하면 fx가 나올까? 두 개를. 봐봐요. fx 더하기 gx가 있어요. fx 빼기 gx가 있어. 걔 두 개를 뭐 하면 fx가 나올까? 더하면. 그쵸? 더하면. 더해보시면 돼요. 됐을까? 넘어가겠습니다. 39번, 42번. 39번. 39번.
같이 합시다. 42번도 같이 합시다. 자, 오늘 항등식 못 나가겠네. 선생님이 수업 목표는 항등식까지가 수업 목표였는데. 봐봅시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자, 봐봅시다. 39번.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쓸 수 있죠? 써볼게. 자, 선생님이 쓰기만 할 거거든. 근데 풀릴 거야. 오늘 배운 걸로.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다. 내가 원하는 건 x제곱 fx를. x의 제곱 fx. x제곱 곱하기만 하면 되네. x제곱 플러스 1 qx. x제곱 x 플러스 1. 얘를 뭐로 나누고 싶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죠? 나머지 구하고 싶죠? 너무 쉽지 않아? 쓰기만 했는데. 뭐가 보여야 될 텐데. 나와요? 나머지 나와요, 안 나와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안 나오죠. 여기서 나왔겠죠. 오늘 배운 거죠. 이해갔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배운 다음에 좀 더 질문해도 괜찮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좀 많이 겹치지 보니까. 42번도 봐. 2차식이란 말이 주어져 있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2차식. 2차식 fx. 상수가 아닌 다항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마찬가지 써보면 돼.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이 있는데요. fx로 나눴더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gx. 똑같은 식을 누구로 나눴더니 gx로 나눴더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이번에는 좀 복잡해. fx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x래요. 이랬었을 때 f2가 g, 야 갑자기 뜬금없지 않아? 이걸 바탕으로 f2라고 g2를 구하래. 너무 적잖아. 적은 걸 최대한 우겨 넣어 볼 거야. 답이 나왔어요 벌써. 나 답 써놨어. fx 몇 차식이죠? gx는요? 1차 아니면 상수. 맞나? 나를 봅시다. 나 뭐로 나눴죠? gx. gx가 1차건 상수건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 차식이어야 돼요? 상수밖에 안 되죠. fx 나왔죠. fx가 누구여야 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그걸 알고서 다시 풀어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우리가 차수 고려를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거야. fx가 x제곱 3x 플러스 뭔지 몰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k를 구하거나 gx를 구하고 싶은데 한 번도 안 써먹은 게 있다. 얘 한 번도 안 써먹었잖아. 써먹어보면 되죠. 계수 맞춰주면 되죠. 혹은 직접 나눠보면 되죠. 이해 갔을까? 무슨 말인지? 선생님 K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K 해결이 될까요? 일단 써보는 거야.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K야? 아니면 뭐야? F1 더하기 G2거든. 이해 갔을까? F1에서 F1은 X에 2를 대입하죠. 맞나? GX는 X에 얼마를 대입하지? 그럼 상수항 길이는요? 뭔가 없죠. 만약에 상수항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아. 뭐 GX를 대충 써보니까 K, 여기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K로 끝나. 그럼 K 사라지거든. 약간 그런 걸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돼! 안 되면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때 뭔가가 더 있었던 거고. 근데 뭐 하면 돼? 얘만 했지? 얘도 해주면 돼요. 그때는. 오케이? 이해 갔을까?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얘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면 누구였죠? 42번이지. 다시 물어보면 선생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답까지 내준대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답까지 내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걸 바탕으로 42번 한번 해보시고. 됐을까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우리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조사할게요. 혹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 공통 수학을 다 한 걸로 한 번씩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을까? 혹시 나 공통 수학 처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한 생 정도까지 풀어봤다. 선생님 말하는 계제가 개념 플러스 유형, 정서, 개념 원리, 개념 RPM 이 정도. 말이 너무 빨랐나? 개념 원리, RPM, 개념 라이트 B, 정석 정도를 해봤다. 다 그 정도 해봤나? 혹시 다른 거 해본 사람? 다른 거 해본 사람 다른 책 좀 말해줄래? 스매시 또 마플 시너지. 마플 시너지. 마플 시너지면은 센 정도. 또 다른 거 해본 사람? 한 이 정도 선까지 다 해봤죠. 왜 이걸 얘기하냐면 항등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진짜 간단하게만 생각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식은 세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구에 대하여?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K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가 되게 중요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항등식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 때의 시선이 보통 비교합니다. 비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요. 또 뭐 하지? 대입해요. 숫자 적당한 걸 대입해요. 이 적당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이해 갔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간략하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방금 설명한 거거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였던 거야? 이거 항등식이었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검산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고. 이런 항등식을 쳐다봤었을 때 대입하기 이거 전개하기 힘들지 않아? 여기 모르니까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비교가 힘들죠? 그럼 대입할 거야.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안 되면 대입할 거예요. 이해 갔을까? 뭐 이거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은 그냥 대입부터 하고 싶다. 나는 비교부터 알아서 하시면 돼요. 편한 거 찾으시면 돼요. 본인이 연습을 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안 끝났어요. 풀어볼 것도 많아요. 풀어볼 거 한 2개 있어요. 내가 10분이라고 봤네. 시간을. 자, 숙제. 25페이지까지. 27페이지까지. 27페이지까지인데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게 27페이지까지에서 있어요. 어떤 거냐? 12번, 18번. 12번과 18번은 선생님이 좀 따로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뭐 못 풀어도 어차피 설명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다음 시간, 우리 토요일인가? 토요일에 쭉 나가고요. 아마 인수분해는 따로 선생님이 설명 없이 할 거야. 따로 설명 없이 먼저 숙제를 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모르는 거 위주로 풀 거예요. 인수분해는. 다만 조금 설명할 게 몇 개 있긴 해요. 한 2가지 정도는 있어.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랑 막 복잡한 거. 그쪽에는 선생님 따로 설명해 줄 거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 인수분해 바로 숙제로 내줄 겁니다. 이해가 갔을까? 아마 그래서 토요일 날 숙제는 어디까지일까? 인수분해까지. 네. 얼추 시간이 됐나요? 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종칠 때까지 정리 한번 합시다.